대한민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내리기 시작한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곳곳에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 피해는 인천공항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공항의 활주로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항공편은 결항이라는 안내가 전광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항 로비는 삽시간에 절규와 혼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지옥통에 너무나 침착한 인천공항의 직원들.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30분 후부터 비행기 운영이 재개됩니다. 탑승자 여러분께서는 신속히 탑승 수속을. 과연 인천공항은 이 재난을 어떻게 이겨낸 걸까요? 이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프랑스의 13년차 승무원인 소피 뒤랑입니다. 경유지를 한국으로 배정받은 이번 비행기 때문에 저는 낯설고 위생, 치안 등으로 수준이 낮은 아시아 공항을 이용해야 된다는 게 탐탁치 않았죠. 왜냐면 지금까지 깨끗한 서구권만 다녔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래도 몇 시간 뒤에 바로 이륙할 예정이라 그나마 안심이었죠. 그치만 사건은 삽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는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인천으로 오는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승무원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오후 6시에 다시 파리로 돌아가는 항편이 있어서 4시간 정도의 짧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노선은 처음이었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어요. 동료 승무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아시아 공항들은 서구권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특히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노선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언어 소통도 어렵고 문화적 차이도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한국 노선 배정을 받았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파리, 런던, 뉴욕, 로마 같은 서구권 도시들만 다녔는데 갑자기 아시아로 가라니요. 하지만 회사 규정상 거부할 수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이번 여행을 받아들였죠.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예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어서 약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겉보기만 그럴듯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진정한 서비스의 질이나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승무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다른 승무원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 중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로버트 존슨이라는 미국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공 안전 컨설턴트로 25년간 전 세계 공항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을 해왔다고 했어요. 키가 크고 듬직한 인상의 남성이었는데 말하는 투로 봐서는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보잉부터 에어버스까지 모든 항공기 제조사와 일해봤고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의 안전시설을 점검해왔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죠. 그의 말에서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또 다른 인상적인 사람은 야마다 히로시라는 일본인 기상 전문가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태풍과 집중호우 예측을 담당해왔다고 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기상현상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는 전선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해요. 독일에서 온 한스 밀러는 공항 엔지니어였습니다. 유럽 각지의 주요 공항 건설과 시설 개선에 참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독일인 특유의 정확성과 체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공항 인프라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배수 시설과 비상 대응 체계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중국에서 온 리웨이는 국제선 기장이었어요. 18년간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각종 기상 조건을 경험해온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조종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항의 관제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해주는 관제탑이 있어야 안전한 비행이 가능해요. 마리아 곤잘레스는 스페인 출신의 의료진이었는데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면서 긴급 의료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파견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하루, 아니 몇 시간이 늦어져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각자의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한국이나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그리 높은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시아 공항들은 겉보기는 화려해도 실질적인 운영 능력은 서구권에 비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어요. 오후 3시쯤 되어서 날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이 점점 흐려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름철 소나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승무원 휴게실 창밖으로 보니 바람이 점점 세게 불기 시작했고 공항 지상 요원들도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순한 여름 소나기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오후 3시 30분쯤 갑자기 공항 전체에 긴급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나오고 이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번역된 내용이 방송되었어요.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집중호우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항공편 운항에 영향이 예상되오니 출발 시간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행기 운항에 기상이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창밖을 보니 비의 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당 50mm 정도로 시작된 비가 점점 더 거세지더니 불과 30분 만에 80mm, 120mm로 급격히 증가했어요. 승무원 휴게실 창밖으로 보니 빗방울이 마치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굵고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3년간 승무원을 하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기상 조건을 경험해봤지만 이 정도로 급작스럽고 강한 비는 처음 봤어요. 특히 비의 강도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급증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로버트 존슨이 휴대폰 기상 앱을 확인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25년간 항공안전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답게 이런 상황의 위험성을 즉시 파악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소나기가 아닙니다. 시간당 100mm를 넘어서면 공항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공항들 중에서 이런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야마다 히로시도 자신의 전문 기상 앱을 들여다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20년간 일한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패턴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이런 집중호우 패턴은 정체전선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몇 시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스 밀러는 창밖의 공항 시설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공항 엔지니어로서 배수 시설이나 인프라의 한계를 계산해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은 시간당 60mm 정도까지 고려해서 배수 시설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2배를 넘어서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한계가 있죠. 리웨이는 조종사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젖은 활주로에서의 착륙과 이륙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이 정도 강우량이라면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항공기 제동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마리아 곤잘레스는
자신의 긴급 의료 임무를 생각하며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늦어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하루만 늦어져도 수백 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파리행 항공편을 타야 하는데 내일 아침 파리 본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새로운 안전 매뉴얼에 관한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 회의를 놓치면 제 승무원 경력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휴게실에 있던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나온 거였습니다. 김포공항이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죠. 김포국제공항이 집중호우로 인한 활주로 침수로 오후 4시부터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를 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포공항이 폐쇄됐다는 것은 인천공항에도 곧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한국의 두 주요 공항 중 하나가 마비된 상황에서 인천공항에 모든 항공편이 집중될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로버트 존슨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뉴욕 존 F.K. 공항에서 컨설팅할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간당 90mm 정도의 비였는데 공항이 이틀간 완전히 마비됐어요. 활주로 복구만 18시간이 걸렸습니다. 야마다 히로시도 일본의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2019년 태풍 하기비스 때 나리타 공항이 완전 폐쇄됐었어요. 그때도 이 정도 강우량이었는데 사흘간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복구 작업도 일주일이나 걸렸죠. 한스 밀러는 유럽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작년에 집중호우로 하루 종일 운항이 중단됐어요. 독일의 정밀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공항들도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하루 이상 운항을 중단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일 텐데 과연 언제쯤 파리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어요. 김해공항도 운항 중단, 제주공항은 절반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전국의 공항들이 도미노처럼 하나씩 마비되기 시작한 거죠. 텔레비전 화면에는 서울 시내 곳곳이 침수된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강남역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한강 다리 여러 곳이 통제됐고 주요 도로들도 침수로 인해 차단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항이 정상 운영될 리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현대적인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리웨이가 중국 본토의 상황도 확인해봤는데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기상 악화로 많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고 했어요. 아시아 전체가 이상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곤잘레스는 점점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현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저희가 있던 승무원 휴게실에도 공항 직원이 찾아왔어요. 현재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시간당 150mm의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활주로 침수가 시작되었고 지상조업도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승무원 여러분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직원의 표정과 말투였습니다. 다른 공항 직원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당황하거나 절망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언제쯤 상황이 나아질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직원은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어요. 저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른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인천공항이 다른 공항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6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광판이 서서히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도쿄행 항공편 취소, 베이징행 지연, 상하이행 미정. 하나둘씩 정상 운항이 불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파리행 항공편도 지연 표시가 떴고 곧이어 미정으로 바뀌었어요. 대합실로 나가보니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승객들이 절망과 분노,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13년간 승무원을 하면서 이런 대규모 혼란은 처음 목격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도 이 정도로 절망적인 분위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 구석에서 오열하고 있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는데 손에 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비행기가 취소돼서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옆에서 듣다 보니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였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급하게 한국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가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망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됐거든요. 다른 한편에서는 중년 남성이 항공사 직원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독일인이었는데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결혼식이에요. 그 남성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딸과는 이혼 후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결혼식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또 다른 곳에서는 스페인에서 온 의료진 팀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마리아 곤잘레스와 함께 온 팀이었는데 모두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늦어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미 300명이 감염됐고 백신과 치료제가 절실한 상황이에요. 팀 리더로 보이는 남성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의료 장비와 의약품은 말 그대로 생명줄이었어요. 하루 늦어질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백신은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예요. 너무 늦어지면 모든 백신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마리아 곤잘레스의 목소리에는 책임감과 함께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젊은 남성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학생이었는데 손에 든 서류를 보니 해외 취업 관련 문서 같았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구글 본사 최종 면접이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학생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이었다고 해요. 구글 코리아에서 추천을 받아서 미국 본사 최종 면접까지 간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죠.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그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그 학생의 눈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또 다른 승객은 중국에서 온 사업가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내일 상하이에서 중요한 계약 체결이 있다고 했어요.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합니다. 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의 표정에서는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히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걸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파리 본사 회의를 놓치면 제 승무원 경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어요. 오후 6시 30분경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서울 강남역이 완전 침수되었다는 긴급 뉴스가 나온 거예요. 지하철역 플랫폼까지 물이 차올라서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강 다리 5곳이 통제됐고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침수로 인해 차단됐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은 정전까지 발생했다고 했어요. 로버트 존슨이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면서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상 악화가 아니라 자연재해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로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어요. 야마다 히로시도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심각성을 강조했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로 센다이 공항이 침수됐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진이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었죠. 이번처럼 순수하게 비만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한스 밀러는 공항 시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활주로 배수 능력을 완전히 초과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배수 시설이라고 해도 이런 극한 상황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거예요. 리웨이는 조종사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공항도 운항을 재개하기 어려울 겁니다. 안전상 너무 위험해요. 대합실의 분위기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몇 시간 지연 정도로 생각했던 승객들이 이제는 오늘 안에 출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도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각종 비상 계획을 점검하고 승객들을 위한 임시 숙식 시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도 당황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된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제가 다른 서구권 공항에서 봤던 위기 상황 대응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파업이 있었을 때나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시스템 장애가 있었을 때는 직원들도 승객들만큼이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 직원들은 달랐습니다. 오후 7시가 되자 더욱 경악할 만한 숫자가 발표됐어요. 시간당 강우량이 170mm를 돌파한 것입니다. 저는 승무원으로서 전 세계 각지의 기상 조건을 경험해봤지만 이런 수치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 15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공항들이 속속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오히려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13년간 승무원을 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많이 봤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보통 위기 상황에서는 혼란과 당황, 그리고 임기응변식 대응이 일반적입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파업이 있을 때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직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주목하게 된 핵심 인물이 있었습니다. 박승민이라는 운영팀장이었어요.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20년간 인천공항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특히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도 공항 운영을 지켜낸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했어요. 박승민 팀장이 무전기로 각 부서와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보니 마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하면서도 정확한 지시, 그리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모습은 서구권 공항에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파팀 상황 보고해주세요. 서쪽 활주로 침수 심도 17cm, 배수 펌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정상 가동 중입니다. 브라보팀은 어떤가요? 동쪽 활주로 21cm, 추가 배수 장비 투입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미 대응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인물은 김지은 관제사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여성 최초로 수석 관제사가 된 인물이었어요. 위기 상황 전문가로 유명했는데 특히 악천후 상황에서의 항공기 관제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고 했습니다. 김지은 관제사는 관제탑에서 실시간으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시간 후의 기상 변화까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분석 능력은 파리나 런던의 관제탑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현재 구름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오후 8시 30분경부터 강우량이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4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비팀을 이끄는 정민수 팀장도 인상적이었어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공항시설 정비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불가능해 보이는 복구 작업을 단시간 내에 완료하는 능력 때문에 마법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했어요. 정민수 팀장은 이미 특수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배수 펌프, 고압 청소 장비, 활주로 표면 처리 장비 등 일반인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특수 장비들이었어요. 이런 장비들이 인천공항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펌프 10대 모두 점검 완료했습니다. 언제든지 투입 가능한 상태입니다. 고압 청소 차량 60대도 대기 중이고요. 그의 보고를 들으니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준비는 다른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객 서비스팀을 담당하는 이하나 팀장은 특히 놀라웠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8개 언어를 구사하는 국제 승객 소통 전문가였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심지어 러시아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이하나 팀장은 각국 승객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번역된 안내방송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한 맞춤형 소통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로버트 존슨에게 다가가서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존슨 씨, 현재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야마다 히로시에게는 일본어로 대화했어요. 야마다 씨께서는 기상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이런 집중호우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스 밀러에게는 독일어로 설명했습니다. 밀러 씨, 독일의 정밀한 공학 기술을 존경합니다. 저희도 그런 정밀함을 배워서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곧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어요. 뒤랑 씨, 에어 프랑스 승무원이시죠? 저도 파리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서 프랑스 문화를 잘 압니다. 프랑스 분들이 얼마나 완벽함을 추구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완벽함을 목표로 준비해왔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다국어 서비스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7시 45분경, 저는 이들의 움직임에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상황에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라는 느낌이었어요. 박승민 팀장이 각 팀 리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지은 관제사, 정민수 정비팀장, 이하나 고객 서비스 팀장이 한 곳에 모여서 간단한 회의를 했어요. 현재 상황 분석 결과 예상 시나리오 3번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계획 30을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승민 팀장의 말에 다른 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미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거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관제팀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실시간 기상 예측 모델 가동 중입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비팀은요? 모든 장비 점검 완료했습니다. 언제든 출동 가능합니다. 고객 서비스는 각국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마쳤습니다. 심리적 준비를 시켜놓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들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은 다른 어떤 공항도 시도해보지 않은 무언가라는 것을 말이죠. 오후 8시가 되자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지하에서 거대한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 승객들은 볼 수 없는 지하 시설에서 특수 차량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크기만 한 거대한 펌프 트럭들, 특수 청소 장비를 장착한 차량들, 그리고 활주로 표면을 처리할 수 있는 고압 분사 장비들이었어요. 이런 장비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파리 공항에서도 이런 규모의 장비는 본 적이 없었어요. 로버트 존슨이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런 장비들은 어떤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한 거죠? 보잉 본사에서도 이런 시설은 없는데요. 야마다 히로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도 이런 시설은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준비한 건가요? 한스 밀러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장비들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배수 시설이라면 시간당 수만 톤의 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독일 최고 기술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몇 년은 걸려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승무원으로서 전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대비책을 갖춘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8시 2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공항 전체에 특별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방송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했거든요. 모든 승객 여러분께 중요한 안내를 드립니다. 한국어로 먼저 방송이 나오고 이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순으로 번역된 내용이 방송되었어요. 8개 언어로 동시에 안내하는 것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13년 승무원 경력 동안 이렇게 완벽한 다국어 서비스는 처음 경험했어요. 인천국제공항 비상대응 체계를 지금부터 가동합니다. 이 한마디에 대합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1000여 명이 넘는 승객들이 모두 천장에 스피커를 올려다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분 긴급 복구 작전을 시작합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0분이라고 했나요? 이런 극한 기상 상황에서 단 30분 만에 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로버트 존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짓이야. 이런 날씨에 30분은 불가능해요. 제가 25년간 항공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무모한 계획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이었거든요. 한스 밀러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독일 최고의 기술과 인력을 동원해도 최소 6시간은 걸려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하루는 기다려야 합니다. 야마다 히로시는 일본어로 뭔가 중얼거리더니 영어로 번역해서 말했어요. 나리타도 하네다도 이런 상황에선 최소 반나절은 운항 중단이에요. 30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리웨이도 조종사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젖은 활주로에서
30분 만에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인천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터라 뭔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 나오는 확신 말이에요. 정확히 30분 후 서쪽 활주로를 개방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대합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어떤 이는 희망을 품었고 어떤 이는 의심했으며 어떤 이는 그저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무원으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선언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공항의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은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8시 21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30분 0초부터 거꾸로 돌아가는 타이머가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30영, 29:59, 29:58.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대합실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숫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시에 창밖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장비들이 활주로로 달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투입된 것은 거대한 펌프 트럭들이었습니다. 집 크기만 한 펌프 10대가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굉음을 내며 작동하는 펌프들이 활주로에 고인 물을 빠르게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 정비팀장의 사전 설명에 따르면 각 펌프는 시간당 6,000톤의 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10대를 합치면 시간당 6만 톤입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24개를 1시간에 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저는 13년간 승무원을 하면서 전 세계 여러 공항을 봤지만 이런 규모의 배수 작업은 처음이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도 이 정도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대응은 본 적이 없었어요. 작전 시작 5분 후 두 번째 팀이 투입되었습니다. 특수 배수 차량 60대가 일렬로 늘어서더니 동시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청소기처럼 활주로 위에 물을 순식간에 빨아들였습니다. 로버트 존슨이 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이런 장비들은 어디서 나온 거죠? 보잉 본사에서도 못 본 장비들이에요. 언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건가요? 작전 시작 10분 후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압 분사 시스템이 가동된 거예요. 시간당 1,500기압의 물을 분사하면서 활주로 표면의 고무 자국과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도 이 장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완전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떤 기상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스 밀러가 경악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독일 크라우스마파이에서 만든 최고급 장비들보다 더 정교해 보여요. 이런 기술력이 한국에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작전 시작 15분 후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시간 마찰 개수 측정이었어요. 특수 센서가 달린 차량이 시속 200km로 활주로를 질주하면서 정확한 제동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관제탑에 전송되었어요. 김지은 관제사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마찰 개수 73% 달성. 안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김지은 관제사의 보고를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젖은 활주로에서 73% 마찰 개수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이런 수치를 달성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작전 시작 20분 후 최종 안전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란색 점검 차량이 활주로 전체를 정밀 스캔했어요. 초음파 센서로 표면 상태를 측정하고
이상 신호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팀이 투입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작전 시작 25분 후 관제탑에서 첫 번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루프트한자 사이89편 엔진 시동 허가합니다. 대기 중이던 독일 항공기가 엔진을 다시 켜기 시작했어요. 4개의 제트 엔진이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정말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작전 시작 27분 후 활주로 진입 허가가 나왔습니다. 루프트한자 사이89편 활주로 진입 허가. 이륙 준비하십시오. 거대한 에어버스 A380이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빗속에서도 완벽하게 통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0영, 29-59, 29-58. 타이머는 계속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고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전 시작 28분 후 최종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이륙 최종 승인. 그리고 정확히 30분이 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100km, 200km, 300km.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드디어 지상에서 떠올랐습니다. 빗속을 뚫고 폭우 속에서 완벽하게 하늘로 솟아올라간 거예요. 대합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 박수, 휘파람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승객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정말로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30분의 카운트다운이 실제로 성공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승무원으로서 이런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파리나 런던, 뉴욕 공항에서도 이런 수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13년 승무원 경력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기가 이륙한 지 불과 10분 후 두 번째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항공 784편이 착륙 허가를 받은 거예요. 도쿄에서 2시간째 상공을 선회하며 대기하던 항공기였습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인천공항이 완벽하게 받아들인 거죠.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활주로에 정확히 터치다운했습니다. 제동도 완벽했어요. 예상 지점에서 정확히 멈췄죠. 마치 맑은 날씨에 착륙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대합실에서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야마다 히로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리타 공항 관제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상 조건에서 이렇게 정밀한 착륙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조종사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관제 시스템이 완벽하군요. 이어서 싱가포르 항공이 이륙했고 캐세이 퍼시픽이 착륙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타이 항공, 에어차이나가 줄지어 이착륙했어요. 10분에 한 대씩 마치 평상시처럼 운항이 재개된 거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하는 그 젊은 여성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정말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한국 공항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감사함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 독일인 아버지도 기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오늘 베를린에 갈 수 있다니. 딸이 얼마나 기뻐할지. 인천공항이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선사해 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아프리카 긴급 의료 지원팀의 마리아 곤잘레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백신과 의료 장비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팀 리더인 남성 의사도 감격해했어요. 콜레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늦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험했을 텐데.
구글 본사 면접을 봐야 하는 그 학생도 주먹을 불끈 쥐며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부모님이 논밭까지 파서 지원해 주신 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꼭 합격해서 성공하겠습니다. 인천공항 덕분이에요. 그 학생의 눈에는 다시 간절함과 의지가 돌아와 있었어요. 전광판의 색깔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취소 표시가 노란색 지연으로, 노란색 지연이 초록색 정상 운항으로 바뀌어 갔어요. 파리행 항공편도 탑승 준비 표시가 떴습니다. 2시간 후 출발 예정이라고 나왔어요. 대합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울던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분노가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로버트 존슨이 항공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정중하고 감사한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아까는 너무 흥분했습니다. 당신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25년 항공업계 경력에 이런 전문적인 대응은 처음 봅니다. 한스 밀러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3배는 빠르군요. 독일도 많이 배워야겠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야마다 히로시는 깊은 인사를 했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나리타 공항도 하네다 공항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대단해요. 일본도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리웨이도 조종사로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도 상하이 푸둥 공항도 이런 대응은 불가능해요. 인천공항이 아시아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춘 공항이라면 정말 세계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창밖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시간당 100mm 이상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활주로는 완벽하게 작동했죠. 펌프들이 쉬지 않고 물을 빨아들였고 직원들이 계속 점검하고 관리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동쪽 활주로 복구도 시작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30분 작전이 시작된 거죠. 이번에는 대형 화물기들을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페덱스, UPS, DHL 화물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의료용품, 긴급 구호물자, 중요한 부품들을 실은 화물기들이었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동쪽 활주로도 개방되었습니다. 첫 번째 화물기가 이륙했어요. 200톤이 넘는 화물을 싣고도 문제없이 이륙했죠. 완벽한 복구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천공항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합실에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옆자리 젊은이가 보여준 화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트위터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가 해시태그 30 분위기적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미라클 30, 일본어로는 산주 분노키세키, 중국어로는 산스펀치지, 독일어로는 드라이시이 미누텐 분다. 각국 언어로 동시에 1위를 차지했죠. 로버트 존슨이 자신의 링크드인에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25년 항공업계 경력에 이런 건 처음입니다. 미국도 배워야 해요. 인천공항이 보여준 오늘의 대응은 항공사상 최고의 위기 관리였습니다. 그의 글은 몇 분 만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어요.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스 밀러도 독일 항공업계 네트워크에 글을 올렸어요. 독일 공학의 자부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 운영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마다 히로시는 일본 기상학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세한 분석글을 게시했습니다. 일본의 정밀함을 넘어선 한국의 속도와 정확성을 목격했습니다. 나리타와 하네다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입니다. 저도 에어프랑스 승무원 그룹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13년 승무원 생활 중 이런 전문성은 처음 봤습니다. 프랑스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아시아 공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려야겠습니다. 즉시 동료들로부터 놀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샤를드 골보다 나아? 어떻게 30분 만에 가능해? 사진 좀 보내줘.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해시태그 30 분위기적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쓰인 감사와 찬사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독일어로 믿을 수 없는 효율성, 일본어로 경이로운 시스템, 스페인어로 아시아의 기적, 중국어로 세계 최고의 공항, 프랑스어로 완벽한 전문성이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 세계가 인천공항의 30분 기적을 주목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자정이 넘어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인천공항의 30분 기적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니 정말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CNN이 가장 먼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항공 역사상 전례 없는 30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앵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한국 인천국제공항이 시간당 170mm의 기록적 폭우 속에서도 단 30분 만에 정상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세계 항공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몇 시간 전 목격했던 그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어요. 물에 잠긴 활주로, 거대한 배수 펌프들, 그리고 빗속을 뚫고 이륙하는 항공기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BBC는 더욱 상세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인천공항,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위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대응 시스템을 긴급히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전문가가 출연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최소 6시간에서 24시간까지 운항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단 30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프랑스 르피가로는 더욱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샤를드골 공항도 배워야 할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톱 기사를 실었어요. 프랑스가 다른 나라 공항을 이렇게 극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 인천공항을 본받아야 합니다. 프랑스 특유의 우아함도 좋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한국식 효율성과 신속함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이 미래 공항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저는 프랑스 언론의 이런 반응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프랑스인들은 자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데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인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독일 도이체벨레는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독일의 정밀 기술이 결합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독일 공항들도 인천공항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NHK는 더욱 겸손한 자세를 보였어요.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도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반나절은 운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의 대응 시스템은 세계 항공업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일본도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나리타 공항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연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일본 특유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겸손한 인정이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의 증언도 쏟아져 나왔어요. 로버트 존슨이 CN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보잉에서 25년간 일했고 전 세계 주요 공항을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천공항에서 본 것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미국도 이런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야마다 히로시도 일본 방송에 출연했어요. 일본의 정밀함과 기술력을 자부해왔지만 오늘 한국의 속도와 정확성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실시간 기상 예측과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은 일본도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스 밀러는 독일 방송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독일 공학의 자부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6시간 걸릴 일을 30분에 해내다니.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웨이는 중국 중앙방송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공항도 이런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아시아의 자부심이에요. 중국도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해시태그 30 분위기적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언어로 쓰인 감사와 찬사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항공사 최고 경영자들의 반응도 화제였어요. 루프트한자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이 보여준 대응은 모든 공항이 추구해야 할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독일 항공업계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에어프랑스 최고 경영자도 감사를 표했어요. 인천공항 덕분에 우리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처음 봤습니다. 에어프랑스도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싱가포르 항공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였어요. 창의 공항도 훌륭하지만 오늘 인천공항이 보여준 것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자부심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인천공항의 기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댓글은 각국 언어로 쏟아졌지만 내용은 하나였죠. 믿을 수 없다. 대단하다. 한국이 최고다. 항공 전문 매체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인천공항이 새로운 산업 표준을 세웠다고 평가했어요. 30분의 기적은 단순한 운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훈련된 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30분의 기적을 올해 최고의 항공 뉴스로 선정했어요. 전 세계 공항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케이스입니다. 인천공항이 보여준 위기 대응 능력은 앞으로 10년간 항공업계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각국 항공 당국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미국 연방항공청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서 미국 공항들에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도 벤치마킹팀 파견을 발표했어요. 유럽 각국 공항들이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베이징 다신 공항과 상하이 푸둥 공항이 인천공항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인천공항과의 기술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전 1시가 되자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두바이, 도하, 이스탄불 같은 중동의 거대 허브 공항들도 공동으로 인천공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인천공항식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뉴욕 존 F.K. 공항도 즉시 벤치마킹 팀을 한국에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보면서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단순히 제가 무사히 파리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공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전 2시가 되자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파리행 탑승 안내가 시작된 거죠.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공항 운영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저력, 한 민족의 정신력을 본 거였죠.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 기장 방송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인 기장의 목소리였는데 평소보다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승객 여러분, 오늘 인천공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무사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비행 경력 중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13년 승무원 경력에 처음으로 다른 공항 직원들을 위해 박수를 친 거였어요. 아니, 평생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활주로는 거울처럼 깨끗했죠. 펌프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곳곳에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륙 직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30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아시아 공항에 대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맑은 밤하늘이 펼쳐졌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아래 인천공항의 불빛이 더 밝게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파리 본사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해야 했죠. 원래 준비한 내용에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인천공항에서 배운 진정한 서비스의 정수였어요. 첫 번째 교훈 편견은 진실을 가린다. 선입견 없이 보면 진짜 실력이 보인다. 두 번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간의 의지가 결합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세 번째 위기는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시험대다. 네 번째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다섯 번째 한국은 이미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미래를 만들고 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 경제 위기를 금모으기로 극복한 나라. 그리고 오늘 30분의 기적을 만든 나라.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정신력이 있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실제로 해내는 실행력. 저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어요. 세계적인 문화 강국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문화나 전통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함께하는 힘,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11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이 보여준 30분은 단순한 복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포기하지 마라. 함께하면 가능하다. 준비된 자에게 기적이 온다. 파리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였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 끝났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에 뭔가 벅찬 감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서 택시를 타면서 생각했어요. 이 공항도 훌륭하지만 오늘 인천공항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진정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파리 본사에 도착해서 회의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인천공항 생각이 났습니다.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서비스 마인드 마이너스 인천공항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원래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건 인천공항 이야기였어요. 소피, 정말 30분 만에 복구했다고. 샤를드골에서도 불가능한 일인데. 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 후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프랑스인들이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도 드문 일이었죠. 다음에 아시아 노선 갈 때는 꼭 인천공항을 경유해야겠어. 폭우가 와도 안심할 수 있는 공항이라니 정말 대단해. 샤를드골도 좀 배워야겠는데. 저녁에 파리 시내 작은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며 다시 한번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시간당 170mm의 폭우, 물에 잠긴 활주로, 절망에 빠진 승객들, 그리고 기적 같은 30분.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니
해시태그 30분위 기적 해시태그는 여전히 전 세계 트렌드 상위권에 있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공항 경험과 비교하며 인천공항의 대응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인천공항에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폭우로 모든 것이 멈춘 순간 그들은 30분 만에 하늘길을 다시 열었어요. 13년 승무원 생활 중 가장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보니 진짜 전문성이 보이더군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 샤를드골보다 나은 거야. 아시아 공항이 그렇게 좋아. 다음 휴가 때 한국 가볼까?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 세계 80여 개 주요 공항이 인천 모델 도입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할 것 없이 모든 대륙의 공항들이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나선 거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긴급 벤치마킹 팀을 구성해서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승무원 대표로 저를 지명했어요. 소피, 당신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한 달간 인천공항에서 연수를 받고 와. 정말 기뻤어요. 다시 인천공항을 갈 수 있다니.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이 아닌 배움의 자세로 왔어요. 박승민 운영팀장, 김지은 관제사, 정민수 정비팀장, 이하나 고객 서비스 팀장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저희에겐 평소 훈련 성과를 보여줄 기회였어요. 사실 매년 4번씩 이런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해왔거든요. 15년간 준비해온 결과였습니다. 박승민 팀장의 말에서 깊은 울림을 받았어요. 김지은 관제사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이고요. 정민수 정비팀장의 철학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저희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웠어요. 다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것과 덜 필요한 것이 있을 뿐이죠. 30분 작전도 수년간의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하나 고객 서비스 팀장은 더욱 철학적인 답변을 해주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공항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책임감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3개월의 연수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와서 저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천공항 시스템 분석 및 적용 방안이라는 제목의 100페이지 분량 보고서였어요. 에어프랑스는 즉시 인천공항식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아 노선 전담 승무원으로 임명했어요. 정기적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게 된 거죠. 1년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감사 인사를 위해서였어요. 공항 로비에 서서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편견에 가득 차 있던 저, 그리고 그 편견을 완전히 깨뜨린 30분의 기적.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더군요.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작년 8월 14일 그날 일하셨나요? 네, 그날 저도 근무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평소 훈련한 대로 하다 보니 어느새 성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항에서 근무한다는 것,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인천공항이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